안녕하세요, 란짱튜브의 란짱입니다. 오늘 지금 촬영하고 있는 날짜가 3월 19일인데요 3월 18일 밤에 애플에서 기습적으로 새로운 아이패드 프로 4세대와 그리고 새로운 매직 키보드 그리고 새로운 2020년형 맥북 에어를 출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후보예요. 제가 3월이 되자마자 맥북 에어를 샀어요. 2019년형. 일단 애플 스토어에서 안 산 거여서 뭐 14일 이내에 반품 이런 것도 안 되고요. 만약에 뭐 애플 스토어에서 샀다고 해도 이미 14일이 지났습니다. 제가 또 이거 사고 신나가지고 영상을 찍었거든요. 또 이번 주에. 근데 당연히 어쨌든 아쉽습니다. 네, 슬프지만 새로 나온 제품들도 한번 살펴보고요. 제가 원래 촬영을 했던 영상이 맥북 에어를 사면 좋은 이유에 대한 영상을 찍었어요. 그래서 뭐 내용 자체는 뭐 그대로 지금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새로 출시한 기기들에 대한 이야기와 맥북 에어를 사도 좋은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거는 이전에 미리 찍어둔 영상으로 같이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 아이패드 먼저 살펴볼게요. 이번 아이패드의 슬로건, 당신의 다음 컴퓨터는 컴퓨터가 아니다. 이 슬로건에서 볼 수 있듯이 아이패드는 랩탑을 대체할 기기로서의 앞으로를 내다보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이패드 프로를 사용해보신 분들은 느끼겠지만 사용 목적에 따라서는 노트북보다 훨씬 더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노트북으로는 불가능한 작업 같은 경우도 아이패드에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가끔은 노트북보다 아이패드가 더 편할 때도 있고요. 이번 새로운 아이패드 프로 4세대 같은 경우는 전작에 비해서 비약적으로 성능이 향상이 되거나 하지는 않았는데요. 하지만 몇 가지 특징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카메라입니다. 마치 아이폰 11 시리즈를 연상시키는 듯한 이 인덕션 디자인의 카메라는 울트라 와이드 카메라가 추가된 두 개의 카메라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1200만 화소의 와이드 카메라와 1000만 화소의 울트라 와이드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아이폰 11의 1200만 화소 울트라 와이드 카메라, OIS 기능이 탑재된 1200만 화소 와이드 카메라보다는 조금 부족한 스펙이긴 하지만 그래도 울트라 와이드의 카메라 화각 같은 경우는 아이폰 11 울트라 와이드 카메라에 비해 아주 조금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아이패드 프로의 가장 핵심 기술이죠. 바로 이 라이다 스캐너 카메라입니다. 이전에 다른 기기들에 탑재가 된 TOF 카메라와 비슷한 카메라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빛을 쏘아서 반사되는 시간을 측정하여 거리를 측정을 하는 기술이고요. 그리고 기존의 TOF 카메라보다 훨씬 더 측정 속도가 빠르다고 하네요. 이 카메라가 탑재된 이유는 바로 증강현실, AR 기능 때문인데요. 애플이 확실히 최고의 AR 콘텐츠 기기로서 이 아이패드 프로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것 같은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AR 콘텐츠 같은 경우 별로 이렇게 사용을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유용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또한 동영상은 4K 6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하고요. 스튜디오급 마이크가 총 5개가 탑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콘텐츠의 촬영 및 제작, 편집까지 모든 것을 이 기기 하나로 끝낼 수 있다는 건데요. 사실 이렇게 커다란 아이패드를 들고 이렇게 촬영을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좀 무겁고 힘들겠죠? 저는 그냥 촬영은 아이폰으로 할게요. 네, 이번 아이패드의 AP 칩셋은 A12G 칩셋이 탑재가 되었는데요. A12? 여기 13도 아니고 저도 사실 살짝 놀랐는데요. 기존의 A12X 칩셋에서 그래픽 코어가 7코어에서 8코어로 증가가 되면서 그래픽 성능이 대폭 향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8코어라니 노트북들 다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그래픽 성능 이외의 다른 성능의 향상은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튜닝이 된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제품이 출시가 되고 벤치마크 같은 거를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발열 구조가 좀 개선이 많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좀 더 고성능의 작업이 필요할 때 그때 좀 더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모델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6기가 램이 탑재되었다고 하네요. 역시 애플은 램 정말 짜게 넣어주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바로 이 매직 키보드.
진짜 이 이미지를 딱 보고 정말 놀라운 그 자체였는데요. 와, 이게 뭐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떠있지? 뭐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아이패드 키보드 최초로 힌지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뭐 기존의 스마트 키보드 같은 경우는 힌지가 없었기 때문에 뭐 각도 조절이나 이런 게 불가능했었는데요. 이 힌지가 탑재됨으로써 원하는 각도로 조절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장 하단 부분의 힌지는 좀 이해가 돼 있는데 이 아이패드가 붙어있는 부분은 정말 좀 실제로 봐야지 어떤 구조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독특한 구조인 것 같습니다. 5월달에 출시가 된다니까 그때까지는 기다려 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 그림 보시면은 USB-C 포트가 달려있죠. 이 USB-C 포트를 통해서 패스스루로 충전이 가능하고요. 나머지 기능들은 이 아이패드에 달려있는 USB-C 포트를 통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좀 더 다양한 장치들을 충전과 동시에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키보드는 가이식 키보드가 탑재되어 있고요. 풀사이즈 키보드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스마트 키보드 같은 경우는 키캡이 없고 위쪽에 패브릭 재질로 이렇게 덮여있는 느낌이었는데 이번 매직 키보드 같은 경우는 개별 키캡이 달려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풀사이즈 키보드를 타이핑할 때의 느낌 그대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백라이트까지 적용이 되어서 어두운 곳에서 타이핑을 하기도 굉장히 원활하고요. 마치 맥북 프로를 사용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줄 것 같아요. 이 키보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트랙패드입니다. 이제 아이패드 OS 13.4 버전부터 새롭게 적용될 마우스 커서를 완벽하게 제어를 할 수가 있고 기존의 맥북 트랙패드처럼 멀티터치를 사용해서 다양한 제스처 기능을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패드 사용에 있어서 훨씬 더 좋은 사용자 경험을 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새롭게 적용될 아이패드의 마우스 커서는 아이패드 OS 13.4 버전부터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아이패드에서도 그대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이 커서 같은 경우는 화면에 있는 오브젝트에 따라서 커서의 형태가 바뀌고 조금 더 좋은 사용성을 가질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이 트랙패드뿐만이 아니라 일반 마우스와 사용도 가능해요. 참고로 이 매직 키보드 같은 경우는 기존의 3세대 아이패드 프로에도 사용이 가능하니까 기존의 3세대 아이패드 프로를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키보드만 따로 구입을 하셔서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 키보드가 대단한 만큼 가격도 대단해요. 별답습니다. 이번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128기가의 저장 용량부터 시작이 돼서 기존의 아이패드보다 2배 더 높은 저장 용량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6가 탑재되면서 좀 더 빠른 와이파이 환경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기능들은 전작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따로 설명은 안 할 거고요. 제품의 가격은 화면에 따로 띄워드릴게요. 전반적으로 저번 세대에 비해서 성능의 향상과 용량의 향상이 생겼는데 가격은 크게 변동이 안 됐어요. 지금의 엄청난 보안료를 생각을 하면은 괜찮은 가격으로 나와준 것 같습니다. 이 새로운 아이패드 같은 경우 국내에 출시가 되면 빨리 구해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아직은 이렇게 구독자가 별로 없는 유튜버이기 때문에 직구로 바로 구해서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맥북 에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사실 이 아이패드의 변화보다는 이 맥북 에어의 변화가 훨씬 더 돋보이는데요. 가장 크게 변화된 점은 바로 CPU의 업그레이드입니다. 기존 인텔 8세대 CPU에서 10세대 CPU로 업그레이드가 되었고요. 최대 듀얼코어 i5까지 선택이 가능했던 CPU가 최대 쿼드코어 i7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정말 엄청난 변화예요. 이렇게 되면서 CPU 성능은 2배, 그리고 인텔 내장 그래픽코어 성능 같은 경우는 80% 이상 좋아졌다고 합니다. 램의 용량은 전작과 동일하지만 DDR3에서 DDR4로 넘어가면서 클럭 속도가 높아지면서 전반적인 메모리 처리 속도가 훨씬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16인치 맥북 프로와 마찬가지로 가이식 키보드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없던 백라이트도 함께 적용이 되었고 맥북 프로와 마찬가지로 역T자 방향의 방향키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애플의 키보드 라인업이 전부 다 나비식에서 가이식으로 넘어가는데요. 이제 곧 13인치 맥북 프로 같은 경우도 14인치 맥북 프로로 출시가 될 거라는 소문도 있는데 그때도 아마 가이식 키보드로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나비식 키보드와는 이제 작별의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 나비식 키보드의 모델을 구입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트랙패드 같은 경우도 기존의 트랙패드보다 20% 정도 면적이 좀 더 넓어지면서 좀 더 멀티터치를 사용하기 편한 환경으로 개선이 되었고요. 그 외에 16인치 맥북 프로처럼 3개의 스튜디오급 퀄리티의 마이크가 내장이 되어 있어서 좀 더 좋은 음성을 녹음을 할 수 있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스피커의 성능도 대폭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더욱 단단해진 저음, 그리고 전반적으로 25% 정도 볼륨이 향상됐고 돌비 애트모스 사운드 적용으로 인해 좀 더 입체감 있는 음향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저의
이것도 제가 저번에 16인치 맥북 프로 리뷰했을 때 가장 좋아진 부분이 스피커라고 얘기했잖아요. 왠지 이 모델도 스피커가 진짜 엄청나게 좋게 느껴질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가격이 조금 싸졌어요. 배 아파. 그럼 저는 왜 이런 다른 노트북이나 뭐 이런 맥북 프로 같은 다른 맥북 라인이 아닌 왜 꼭 이 맥북 에어를 추천을 했을까요? 바로 이 맥북 에어를 추천한 7가지 이유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맥을 입문하기에 가장 부담 없는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윈도우에서 맥으로 넘어갈 때 정말 커다란 변화가 생깁니다. 운영체제 자체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사용하는 방식 자체도 매우 달라집니다. 특히 뭐 단축키 같은 것도 그렇고 파일 시스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달라지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맥에 입문할 때는 가장 부담이 없는 모델을 선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맥북 에어 정도면 맥에 입문하기에 그다지 문턱이 높지 않은 모델이기 때문에 바로 맥북 에어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작고 가벼운 무게입니다. 예전에 사용하던 그램 굉장히 가벼운 이 1kg도 안 되는 무게에 비하면은 이 맥북 에어는 조금 무거운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맥북 중에서는 가장 가벼운 모델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선택을 할 만한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세 번째, 바로 맥OS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맥을 11년 동안 사용하면서 정말 맥OS는 너무 편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범용성으로는 윈도우를 따라갈 수는 없죠. 하지만 순수하게 OS 자체의 안정성이나 사용성으로서는 맥OS가 훨씬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윈도우 같은 경우는 사용을 하면 할수록 점점 무거워지기 때문에 지속적인 자원 관리도 필요하고 어느 일정 시점이 지나면은 한번 포맷을 해서 재설치를 해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옛날에 윈도우 사용할 때는 정말 포맷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단순하게 재설치뿐만이 아니라 재설치를 하고 다시 예전에 쓰던 시스템으로 복원을 시키려고 하면은 각종 프로그램들과 데이터들을 일일이 설치하고 옮기고 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힘들고 복잡해요. 저 같은 IT충들은 괜찮아요. 이런 거에 시간을 쓰는 게 전혀 아깝지 않고 전혀 힘들지 않아서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저희 주인님 같은 일반적인 사용자 그리고 굉장히 라이트한 유저들 그리고 유지 보수에 좀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작업이 굉장히 만만치 않은 작업입니다. 이거에 몇 시간을 투자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맥 같은 경우는 초기에 구입해서 세팅을 한 이후부터는 포맷을 하고 재설치를 할 일이 정말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새로운 OS로 업데이트 될 때도 그냥 업그레이드만 해주면 되고 새로운 맥으로 교체를 할 때도 그냥 타임머신으로 백업해놓은 내용을 그대로 복원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냥 맥에서 다른 맥으로 그냥 바로 마이그레이션으로 복원을 한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예전에 사용했었던 세팅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게다가 심지어 시스템 종료를 할 일도 정말 별로 없습니다. 그냥 사용하다가 다 사용하면은 그냥 닫아놓으면 알아서 잠자기 모드로 들어가고 다시 열면 조금의 오류도 없이 그 이전에 사용하던 작업 환경이 그대로 열리게 됩니다. 이 그램 같은 경우는 가끔가다 이렇게 사용하다가 닫았다 다시 열었을 때 이 잠자기 모드에서 못 깨어나고 결국엔 전원을 완전히 강제 종료를 했다 다시 부팅을 해야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레티나 디스플레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맥북을 처음 딱 보면 이 디스플레이를 보고 우와 하고 굉장히 많이 놀라더라고요. 이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갖고 있는 이런 선명함은 한 번 길들여지면 정말 다른 디스플레이를 쳐다볼 수가 없어요. 물론 맥북 에어와 맥북 프로는 이 팩이 조금 차이는 있어요. 맥북 에어 같은 경우는 sRGB 색영역을 지원하지만 맥북 프로 같은 경우는 DCI P3 색영역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색 표현이 좋긴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랩탑의 디스플레이보다는 훨씬 더 좋은 디스플레이 품질을 보여줍니다. 다섯 번째, 트랙패드입니다. 이 맥북의 트랙패드는 사용해보신 분만 알아요. 이 트랙패드에 익숙해지면 정말 다른 노트북은 사용하기 너무 힘듭니다. 저는 이 마우스와 트랙패드를 모두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마우스가 없어도 맥을 사용하는데 크게 불편하진 않은데 이 트랙패드가 없을 때는 정말 맥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많더라고요. 정말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는 이 제스처 기능은 이 맥OS가 왜 이렇게 쓰기 편한 OS인지를 충분히 경험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 적용된 이 포스터치 트랙패드는 다른 랩탑들과는 완전 안드로메다 끝까지 날아갈 정도로 다른 차원의 트랙패드가 되었지만 사실 이 일반적인 트랙패드는 2015년 이전의 맥북 트랙패드에 비교를 해도 정말 모자라요. 이게 10년 전 맥북 프로인데 이거에 비해서도 한참 못 미친단 말이죠.
그리고 6번째, 다른 애플 기기와의 연동성입니다. 저희 주임님도 아이폰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그램을 썼었죠. 일할 때 보면은 뭐 PC도 많이 쓰고 아이폰도 많이 쓰는데 뭔가 제가 옆에서 보니까 너무 불편해 보이더라고요. 뭐 아이폰과 맥을 같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불편하겠네 라는 생각이 바로 드실 거예요. 이 아이폰과 맥북의 궁합은 정말 최고입니다. 뭐 필요한 파일 같은 거는 에어드롭으로 그냥 바로바로 빨리 보낼 수 있고, 아이폰에서 보던 웹페이지나 뭐 메모, 뭐 캘린더 같은 거는 사용하다가 바로 맥에서 연결해서 볼 수 있는 뭐 핸드오프 기능이라든지, 맥이나 아이폰에서든 클립보드를 복사해서 다른 기기로 바로 붙여넣기 할 수 있는 클립보드 공유, 그리고 전화나 문자가 오면 바로 맥에서 수신이 가능하고 발신도 가능한 점. 에어팟 같은 거 사용할 경우 뭐 따로 블루투스 연결 끊고 새로운 기기에 연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클릭 한 번만으로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 있는 점 등, 이런 부분은 정말 애플 제품을 쓰다 보면 그 애플 생태계를 구축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바로 디자인입니다. 사실 뭐 이것 때문에 쓰시고 싶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뭐 단순하게 디자인만 예쁘기 때문에 맥을 쓰지는 않죠. 위에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디자인이 더욱더 빛나 보이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것으로 어제 새롭게 출시된 제품들에 대한 그 간략한 프리뷰와 맥북 에어를 구입해도 좋은 7가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정말 새롭게 출시된 맥북 에어는 2019년형 맥북 에어보다 훨씬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배가 좀 아프긴 하지만 이제 한 다음 달쯤 정도면은 새롭게 출시된 2020년형 맥북 에어가 출시가 될 건데요. 그게 출시가 되면은 제가 어떻게든 한번 구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019년형과 2020년형을 비교를 하는 리뷰를 좀 해볼까 해요.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오기도 생기네요. 네,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이 아래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란짱튜브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시고요. 잘 가요!